안녕하세요. 7월 29일 8시 50분입니다. 어제 최근에 미국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네요. 어제 그제인가요? 어제 그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4% 이상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별 재미가 없었고, 어제 또 미국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도 그닥 그렇게 미국처럼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또 날라온 이 클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예산안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지금 법안이 통과 임박해서 신재생의 호재로서 이제 이 ETF죠. TAN, ICLN이 ETF가 7%, ETF들인데 어쨌든 썬런이라든가 뭐 썬노바 이런 것도 어제 상당히 강했죠. 예. 그리고 수소 관련된 주가도 플러그 파워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플러그 파워도 보는데 플러그 파워도 엄청나게 강했고 그다음에 뭐 차지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강했던 미국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이런 영향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고요.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상한가를 갖고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게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근데 이런 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반복된다. 애플 아이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이슈는 정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있다가 한 번씩 튀어나와서 주가를 그 뭐라고 할까 슈팅이 나오게끔 끌어올린다 그런 게 아닌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예산안 통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또 온도가 내려갔을지는 모르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온이 높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도 온도는 오늘 뭐 체감 온도는 한 35도까지 올라갔지만 상당히 무더위가 상당히 갈수록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기후도 동남아 아열대성 기후로 많이 바뀌면서 비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르고 하여튼 480조에 달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이제 통과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오늘 그래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어젯밤에 미국 증시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TAN, ICLN 이런 그 ETF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 파워도 있었고 그 외에 엠페이즈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태양광 모듈 관련된 기업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주가가 뭐 사실상 뭐 한 100% 정도 올랐다고 할까요? 100%는 좀 심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풍력, 전기차, 수소, 원전, 탄소 포집 이런 그 뭐라고 섹터들이 우리나라에 또 좀 영향을 미치면서 향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썬런, 썬노바도 있고 베스타스, 오스테드 여기 보면 풍력, 베스타스, 오스테드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ETF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7월 달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미국장에 있는 ETF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풍력은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 MNT, 태양광은 지금 뭐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에 통제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OCI가 좀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가면 그 반대로 뭐라고 수혜를 입는다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어제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무튼 참고적으로 이런 기사를 오늘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미국 예산안 통과 관련된 기사를 오프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적잖이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이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선주들은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멉니다. 멀긴 하지만 수주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현재 상태로는 움직이고 재무제표상으로는 현대미포조선에서 실적 발표 눈에 띄는 건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14억으로 적자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영업이익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근데 뭐 이런 조선주들은 현재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적자지수, 삼성중공업도 적자지수. 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아까는 별도였지만 연결을 할 경우에도 뭐 비슷하죠. 일단 뭐 순이익 면에서 흑자 전환했다라는 게 조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실적 발표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띈 거는 심텍입니다. 심텍이 오늘 제일 눈에 띄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해성 DS에 이어서 심텍이나 대덕전자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스프라이즈입니다. 컨센 상회도 했지만 뭐 퍼센테이지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267%, 순이익 같은 경우 39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죠. 그래서 컨센스 상회했는데 심택의 실적에 관한 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외에도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제 픽으로 고를 거는요. 뭐 제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TCK, 고려 아연, 예, 이 종목하고 아까 심텍, 그리고 뭐 더 알아볼 수 있는 롯데정밀화학도 컨센 상회했네요. 그 정도. 그다음에 한솔테크닉스가 좀 또 눈에 띕니다. 이 아이원스라는 걸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연결 보시면은 증가폭이 56억의 순이익인데 증가폭이 6,438%라는 게 참 경이롭게 눈에 좀 띕니다. 눈에 띄고 S-오일 그다음 정유주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유주 실적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정유주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엄청 비싸졌고 그에 따른 정제 마진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유주들,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들의 실적도 엄청나게 잘 나왔다. 그리고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5G, 6G, 그다음에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트레가이도 물론 이제 적자 전환,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는데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원스가 간솔테크닉스에 이 인수됐는데 아이원스도 실적이 뭐 양호하게 나왔네요. 숫자는 쪽으로 성장 안 하지만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529%에 영업이익은 710% 오늘 거의 뭐 날라갔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날라갔고 그 외 디스플레이 관계된 뭐 핌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조금 현재 디스플레이가 부진한 관계로 실적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바이오 제약주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동아 ST라든가 유나이티드 제약, 한솔 바이오 파마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오늘의 제 픽으로서는 LG 이노텍도 27일 날 발표된 LG 이노텍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좀 움직였고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LG 화학은 조금 실적이 좀 부진했고요. 그 외에 뭐 SKI 테크놀 RFHAC까지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종목으로는 고리아이언, 심텍, TCK 이 종목에다가 뭐 플러스 한두 개 정도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오일도 있고 SK이노베이션이 안 보이네요. SK이노베이션이 실적 발표를 안 했는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실적이 잘 나왔죠. 컨센스 상회했죠. 연결이 돼서 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좀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 관련돼서도 실적 발표를 했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관련 삼성 SDI도 실적 발표했는데 SDI도 좀 잘 나왔습니다. 컨센스 상회했네요. SDI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이 했는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한 세네 종목만 좀 픽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심텍부터 보겠습니다. 심텍 어닝스 프라이즈입니다. 심텍이 실적 발표를 보시면은 4,774억 3,700만 원입니다. 4,774억 3,700만 원. 1분기 대비해서
10% 정도 성장했죠. 1분기는 4,176억인데, 그리고 전년 1분기, 21년도 1분기는 3,247억인데 47% 성장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1147억 1100만원. 그러니까 1분기에 848억 대비해서 35%, 그 다음에 전년 동기 312억 대비해서 267%, 267%가 성장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847억 6,700만원으로 1분기 607억 1,700만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95% 성장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심택. 근데 이 심택이 이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올해의 실적을 정정하는 고시를 했어요. 정정 고시라고 할까요? 자기네들 실적에 대해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게 보시면 여기 코스닥 공시에 나오는데, 연초에 22년 실적 전망치 대비 상반기 실적 초과 달성 및 하반기 추가 성장분을 반영하여 영업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그래서 이제 심택이 뭐라고 할까, 시가 내에서 좀 세게 갔습니다. 6% 정도 갔고요. 심택홀딩스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10%죠. 시가 내에서 상한가는 10%인데 심택홀딩스가 상한가를 갔고, 심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6% 올랐죠. 제가 볼 때는 월요일 장 분위기 좋다고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어닝스 프라이즈지만 22년도 실적을 또 대폭 상향시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망을 상향시켜가지고, 정정 전에는 1조 6,522억이었는데 1조 8,764억으로 상향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30억에서 4,456억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실적 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뭐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보면 FC, CSP 기판품, SIP 모듈, 여기 보면 고부가 제품군이 지금 매출 확대에 대한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도 이 코스닥 공시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초과 달성한 것 때문에 22년도 전체 실적을 상향시켰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완전 대박입니다. 심택 실적은 완전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제 해성DS도 발표했지만 이제 대덕전자가 남았죠. 대덕전자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심택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은 심택이 그전에 58,300원까지 갔잖아요. 현재 45,500원인 자리가 최고가 대비 30.5%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심택 싸 보입니다. 진짜 이 정도 실적이면 어마어마하게 싸 보입니다. 그럼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심택이 뭐 11배 정도인데, 포워드 PER이 4.65배 밖에 안 된다는 거죠. 4.65배. 엄청나게 낮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10.35%. 지금 오늘 45,000원, 어제 종가 39,500원 대비해서 1,000원 올랐는데, 아마 1조 한 3천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아마 이제 상향했으니까 이게 반영이 아직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상치가 이제 4,456억인데 아까 4,770 매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컨센을 상회했고, 영업이익도 927억이 아니고 1,100 얼마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22년도 예상 실적이 1조 7,800억인데 아까 1조 8천 얼마로 올렸죠. 영업이익도 4,400억 얼마로 올렸고, 그래서 지금 이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실적인데, 거기에다가 더 실적을 상향시켰다라는 거는 뭐라고 할까, 올해 뭐 예상 초과 달성하겠죠. 뭐 생각보다 지금 뭐 기판 가격도 올렸겠지만 아직까지도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뭔지 그런 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거고, 그 외의 거는 사실 피크아웃이라고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런 피크아웃의 염려는 메모리 반도체에 한정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TSMC도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은 반도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해성DS가 먼저 그 실적을 발표했고, LG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쪽도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밸류에이션을 제가 또 만든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실적들하고 이제
회사에서 상향 조정한 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않았고 기존에 있던 정보를 가지고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분기 실적의 영업이익률이 24%입니다. 1분기에는 20% 정도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45,000원 종가하고 시간에서는 뭐 6% 정도 올랐지만 어쨌든 시가총액이 1조 2,900억 정도 되고요. PER이 4.91배밖에 안 돼요.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했을 때 4.91배는 너무 싸지 않나요? 4.91배? 제가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PSR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는 건 너무 쌉니다. 메인 지분은 좀 1분기보다 좀 늘었고요. 그래서 심택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4만원 아래에서 뭐 좀 사신 분들 그동안에 4만원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인지 한 1개월 정도 있었나? 4만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심택의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뭐 20, 3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택. 4만 원 아래에서 사신 분들요. 저도 뭐 좀 계속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심택, 이런 게 좀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대덕전자 다음 실적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려아연입니다. 제가 뭐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60만 원 넘게 갔었죠. 60만 원 넘게 갔을 때 다 팔고 저는 이제 지금 새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잊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금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RSI가 좀 높아지고 있긴 한데 44만 천 원까지 떨어졌으면 45만 원 정도 아래에서 샀더라면 조금 더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적도 거의 최대치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원자재 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3, 4분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가격도 저는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실적도 보고 밸류에이션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게 보면요.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2조 8,512억이죠. 2조 8,512억 6,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분기 대비해서는 7.1%,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813억 9,200만 원, 1분기 대비해서 34%,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한 40%.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3,234억으로 1분기 대비해서는 118%,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6% 정도 성장을 했죠. 지배기업 소유기에 이게 좀 상당히 많네요. 기여한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캠코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LG화학과 고려아연이 만드는 캠코가 그 얼마 전에 그 양극재 만드는 뭐라고 할까?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 나왔을 때인가요? 뭐 그때 한번 언급드린 적도 있는데 고려아연도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해서도 하는 게 있다라는 거. 예. 캠코 비상장 자회사 통해서 지분이 이제 51% 49% 이렇게 됐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고려아연의 실적을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하죠. 최대치입니다. 신문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차트상으로 봐도 충분히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 위치도 지금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사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여기 발표한 거는 반영이 됐네요. 오늘 실적 발표한 거에 반영이 됐는 E가 아니고 P니까요. 프로비저널, 잠정 실적이 반영이 됐고, 어쨌든, 22년도 실적도 여기 보시면은, 11조, 한 2,93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조 2,373억, 당기순이익은 8,318억 정도 되네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한 10%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 가장 또 매력적인 건 배당금을 많이 줍니다. 작년에 2만원 줬어요. 2만원 줬죠. 14,000원, 15,000원 주다가 작년에 2만원 줬습니다. 배당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PER이 뭐 11배, 포워드 PER 한 10배 정도인데, 이 정도 실적 내는데 10배 정도면 조금 싸 보인다는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38% 정도 되고,
충분히 이 실적 영풍이 여러분이 아시는 영풍 그게 대주주입니다. 영풍 영풍이 대주주고 국민연금공단 자사주도 6.34%나 되네요. 엄청나게 그리고 목표 주가가 67만 8천 원 정도고 지금 현재 47만 7,500원이니까 비철금속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고려아연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좀 45만 원 아래에서 산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아연 방금 전에 살펴본 실적을 반영한 테이블인데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13.38%, 1분기에 10.7% 보다 좀 상향이 됐죠. 점진적으로 조금 상향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2년도 실적을 했을 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9조 대의 어떤 시가총액인데 PR이 10.83, PSR은 1배도 안 되는 0.8, 외국인 지분은 20.38% 되어 있고 배당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리해놨고 뭐 유보율이 8,000%가 넘죠. 회사가 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7,800이나 뭐 8,000이나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실적이 탄탄하게 나옵니다. 고려아연. 어쨌든 차트상의 위치로도 지금 PR이 좀 자꾸 감소했죠. 주가가 그만큼 내렸다는 거죠. 주가가 그만큼 내렸다는 거죠. 실적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서 PR이 싸진 거고 향후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47만 원은 싸 보인다. 45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완전 땡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려아연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TCK를 보겠습니다. TCK, 토카이 카본 코리아, 뭐, 일본이죠. 토카이 카본이 일본 회사인데, 이제 토카이 카본 코리아가 있는 거죠. 그 뭐라고 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특허 무효 소송 영향으로 주가가 25만원까지 갔었나요? 무효 소송으로 25만원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꼬꾸라져가지고, 지금 10만원대, 21만 3천원이군요. 10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 특허 무효 소송, 원천 특허, 그러니까 물성에 관한 거지만, 이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해서 패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꼬꾸라졌죠. 꼬꾸라진 게 이제 한번 11만원대인데, 그 이후에도 반도체 관련된 안 좋은 것 때문에 10만 4,900원까지 찍었네요. 10만 4,900원 찍고, 한 뭐 22% 올라온 12만 8천원인데, 현재 그때 최고가에 비해서 여전히 40% 정도 낮은 가격대에 있지만 12만 8천원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제가 볼 때는 뭐 분할 매수한다고 하면 12만 8천원도 저는 TCK 충분히 사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파운드리 관련해서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파운드리 관련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을 또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TCK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CK가 보시면 848억 5,300만원 1분기 대비해서 9%,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35억 8,100만원으로 전분기 290억 대비 15.56%, 그 다음에 전년 동기 258억 7,600만원 대비해서 29.77% 성장을 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58억 9,100만원으로 13%, 1분기 대비 13.6%, 그다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또 테이블로 한번 테이블 보기 전에 이제 기업정보에서 실적을 한번 볼까요? 잠정 실적이 이제 여기에 반영이 돼 있죠. 테이블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 실적 예상치가 이제 3,390억, 21년도 대비해서도 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도 지금 99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런 뭐 특허 무효 소송이 있더라도 지배력은 TCK가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반도체에 대한 파운드리 쪽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물량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영업이익률이 보세요. 37%, 38%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우수하죠. 그리고 배당 작년에 1,430원 줬죠. 예, 20년도로 1,100원, 그 다음에 그전에는 900원 줬고요. 올해도 실적이 이 정도 되면 뭐 1,625원 정도 기대한다라는 예상치가 나와 있고, 현재 이 주가의
PR이 한 18.5배, 포워드 PR은 한 13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토카이 카본이 이제 외국계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71.27%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1조 5천억 정도, 어제 주가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도카이 카본 코리아라고 되어 있죠. 도카이 카본이 최대 주주죠. 도카이 카본 47.39%. KC가 한 11% 가지고 있군요. KC는 KC텍의 뭐 지주회사라고 할까요? 그런데 KC텍이 옛날 PCK에 이야기할 때 미국의 반도체 어떤 뭐 시장에서 장비주로 한국의 이름이 있는 게 PCK와 KEC였죠. PCK와 K스택이죠. 그런 회사들. 그래서 그 K스택이나 KC도 뭐 눈여겨볼 만하다. 뭐 자주 뭐 언론 언급에 자주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꾸준히 실적을 내는 회사인데, 지분이 있군요. 이 TCK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금방 알았네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인데 현재 12만 8천 원이면 어느 정도 싸 보인다. 뭐 정가상 목표치가 좀 실없는 가격이 좀 높은 가격치 항상 나타내지만 어쨌든 12만 8천 원 여전히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듯이 실적들 정리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뭐 39.6% 나왔습니다. 2분기에. 1분기에는 뭐 37.35% 나왔고, 그리고 22년도 예상 실적을 가지고 오늘 주가 12만 8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PR은 15배. PSR은 4배. 물론 좀 높죠. 다른 여타 업체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나 뭐 꾸준히 감소해왔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이 독점에 대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독점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비쌌죠. 20만 원 20만 원 넘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높았는데 실적은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이제 PER이 상당히 높았지만 실적은 좋아지고 그런 특허 무효 소송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PER이 많이 싸졌습니다. 옛날에 뭐 28배, 31배 했죠. 작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다라는 게 확연히 눈에 띕니다. 외국 회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당연히 높고요. 그러나 어쨌든 상당히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히 배당을 하고 실적이 탄탄합니다.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게 아무리 물성에 대한 원천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하나 머티리얼즈나 KNJ 뭐 그런 회사들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TCK의 어떤 마켓쉐어는 아직까지 1위다, 독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TCK도 한번 잘 보시고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심텍, 고리아이언, TCK 이렇게 봤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뭐 아까 정유주도 말씀드렸고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그런 종목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선주에 대한 IR 자료가 IR5에 올라와 있다면 주말에는 조선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윈스라는 보안주도 실적이 수치가 상당히 숫자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은 정감률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윈스.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금방 말씀드렸더니 적자 지속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는 의미 있는 숫자들이 여기에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조선주는 봐야 된다. 오늘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찍었죠. 9만원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의 현대중공업하고 한국미포조선이 뭐 거의 탑픽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실적 발표하는 것들을 유심히 보고 좀 뜯어보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삼성전자 그런 다 실적 발표한 게 여러분 많이 아실 거고, SK이노베이션, S-오일 아까 말씀드렸고, 만도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컨센을 하회했네요. 그다음에 골프존은 그래도 성장을 했네요. 코로나 때 상당히 골프 치는 인구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친다고 했는데 여전히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골프존도 상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긴 한데 나중에 골프존도 한번 뜯어봐야겠네요. 실적을. 심텍이 진짜 어닝 스프라이즈고, 수프리마도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네요. 수프리마. 지문 인식에 거의 선두주자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뭐 자율주행, 뭐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상당히 뭐 주목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 6,302억 정도에 287억, 223억, 소프트웨어 회사치고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현대오토에버는. 근데 주가는 많이 움직였죠. 뭐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리고 고려아연은 살펴봤고, 그 외에 종목들도, 이런, 이렇게 P&H 테크도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고, 핌스도 디스플레이 관련된 건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왔지만 순이익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 상회를 했는데, 롯데정밀화학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롯데정밀화학도, 그렇고, 한솔테크닉스도 한번 볼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때 하나솔루션, 태양광과 컨센 상인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좀 뭐 주말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오늘 상당히 잘 갔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상한가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고리아인 S-오일, 예, 그 외에도 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 관련해서 S&T 모티브도 제가 관심이 있는데 컨센을 하회했군요. 이것도 한번 좀 뜯어봐야 될 것 같고, 현대글로비스는 상당히 뭐 해운 물류인데 실적이 컨센 상이었네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네요. 예, 현대글로비스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에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고, 풍산이 이제 원자재하고 또 관련이 있으니까 컨센을 상회했다는 실적이 나오네요. 풍산,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주택 뭐 새로운 정부가 뭐 그 공약을 걸었지만 그 건설주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말뿐인 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끼들 너무,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하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했고, 아무튼, 찬찬히 한번 뜯어보시고, 오늘 이제 주식을 살펴보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거의 뭐 24% 정도 52,800원까지 갔고요. 센트럴모텍이 이제 GM 투자 관련해서 그 알루미늄 암인가요? 예, 그 암 공급한 이력 때문에 센트럴메툭도 주가 흐름이 최근 좋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각종 투자 소식에 의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센트럴모텍 이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센트럴모텍도 거의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갖고 거의 바닥에서 이제 한 100% 정도 올라왔나요? 예, 1,800원으로 치면. 예, 센트럴모텍도 가끔 가다가 보는 종목인데, 어쨌든 방산 관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이런 종목도 오늘 좋았네요. 그 외에 동국 SNC가 이제 풍력 관련해서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기후 변화 관련된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임박했다. 그런 그 때문에 움직였고, 지난번에 에코프로 삼형제 실적 살펴볼 때 에코프로 HN도 그 환경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 친재생 뭐 친환경 신재생 이런 거와 관련돼 있어서 오늘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있고 아까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가스 지금 유럽은 뭐 난리죠. 그 외에도 뭐 여타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두루두루 오늘은 분위기가 지수는 크게 뭐 오르진 않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0.6%대 둘 다 코스피 코스닥인데 그 지수는 재미없지만 개별적으로 종목을 보면은 상당히 이 뭐 이렇게 언급할 거리가 많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말할 그 거리가 많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OCI라든가 수소 관련된 SFuelCell이라든가 그 미국에서도 많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 수소 관련해서 플러그 파워뿐만 아니라 블룸 에너지라든 같은 거 그런 종목도 많이 움직였죠. 그 실적이 안 나온 회사지만 어쨌든 미래의 친환경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로템이 이제 이렇게 자주포 폴란드의 뭐 19조인가요? 뭐 거의 20조에 육박하는 방산 수출 때문에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뭐라고 할까 하반기의 어떤 실적 전망이 상당히 뭐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좀 오른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성일 하이텍인데
성일 하이텍이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아까 보셨고, LG화학 대단합니다. LG화학 진짜 60만 원 넘네요.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어제 올랐다가 오늘 약간 쉬어가는 거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좋았고, 여타 뭐 CS 베어링, CS인데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 그런 종목들, LG 이노텍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심택 오늘 실적 발표해서 이제 아까 주가를 살펴보았고 그 외에도 한번 쭉 보시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해외 증시 움직이 지금 지수 선물이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죠. 플러스였는데 조금 뭐라고 해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아시아는 오늘 파란색이네요. 아시아는 파란색이고 유럽도 오늘 좀 상승하고 있고 미국도 좀 선물은 좀 상승하고 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주말에 좀 IR북에 있는 자료가 상세한 게 나오면 그런 걸 가지고 조선주나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한 것 중에 또 몇 개 픽을 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